실제로 약, 물리치료 주사로 조절되지 않는 퇴행성 관절염, 사기시라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생각만큼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 이정화입니다.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은 이제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은 상태의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분으로 고령이시기 때문에 인공관절이 최선의 치료가 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공관절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환자분과 의사가 결정을 해서 수술 날을 잡고 하게 되면은 병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척추 마취여도 마취 전 수술 위험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고, 수술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평가하고 합병증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병원과 환자분이 협조를 해서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원래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지병이 뭐가 있는지,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그런 병력이 있었던 분들이 워낙에 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병력을 병원에 정확히 얘기해 주실 필요가 환자분들은 있으시겠고, 내과적 질환에서의 복용하는 약물, 대부분의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은 복용하는 약물이 많이 있는데 그 약물 중에서는 인공관절 수술 전후로도 꾸준히 복용해야 되는 약물이겠지만 수술 전후로는 조금 끊어주거나 피해야 할 약이 있어서 어떤 질환을 가지셨는지와 어떤 약을 복용하시고 있는지를 병원에서 수술 전에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환자와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끊어야 할 필요가 있는 약물은 끊고, 내과적인 질환의 병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심초음파를 찍어본다던가 뇌혈관 MRI를 찍어본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 전후로 환자분과 병원이 함께 준비해야 할 것들이고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빈도가 나이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지병의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의해서 합병증을 잘 관찰하고 더 많이 주의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위험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당화혈색소를 꼭 체크를 해보긴 하는데요. 수술 전 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상처합병증이나 수술 후 감염의 위험 빈도를 많이 높여줄 수 있겠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은 수술 후에도 굉장히 열심히 재활을 빨리 해서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프신 수술이기 때문에, 또 고령의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 전이나 다른 상황보다는 좀 오래 누워있고 한 시간이 길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해서 환자의 그 다리 안에 있는 피가 굳어서 이제 오래 누워 있으면 그게 혈류 속도가 감소하면 피는 잘 굳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피를 잘 굳게 만드는 인자들이 있죠. 그것도 역시 당뇨나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이 있거나 그런 병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관절 후에 오래 누워 있다는 위험 인자에 의해서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고, 혈관 안에 혈전이라고 해서 피가 굳어서 피딱지가 생기게 되면 다리가 붓고 아픈 증상 정도이지만, 그것의 문제는 그 피딱지가 다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폐에 가서 바뀌게 되면 이제 폐색전증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폐색전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사실 사망할 수도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후 관리나 수술 전에도 그런 걸 잘 체크업할 필요가 있는, 이런 합병증들이 나이에 비례하거나 내과적 질환에 비례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많이라는 것이 100분 중에서 한두 분 정도인 것인 거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않게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수술 전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그것을 열심히 찾아내고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고 재활을 열심히 하고 수술 전후로 필요한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대부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제끼고 들어가서 뼈와 뼈가 맞닿을 정도 연골이 다 닳아서 사라져서 굉장히 많이 아픈 그 뼈를 다 잘라낸 다음에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인공으로 된 관절을 안에다가 다 넣고, 그러고 이제 근육을 다시 꿰매고 나오는 수술이라서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들 아파했어요. 최근에는 워낙에 이제 다중 통증 치료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수술 전에도 약을 써서 가장 최소한의 통증만으로 이 수술을 견딜 수 있게끔 해드리고, 수술 중간에도 수술한 부위에다가 직접 많은 양의 주사를 해서 그 첫째 날, 둘째 날을 거의 안 아프게 넘어갈 수 있게끔 수술 중에 주사를 충분히 하고, 또 수술 후에도 무통 주사를 포함한 굉장히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해서 수술
수술 전, 중, 후로 이런 다중 치료 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렇게 많이 걱정했던 그런 통증 없이도 할 수 있는 수술이고, 그래서 실제로 아버님들 보통 많이들 덜 아파하셔서 다음날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엄청 잘 걸어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아버님에게서는 훨씬 많고요. 어머님들은 보통 조금 더 역체가 낮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바로 걷고 체중을 바로 실는 거는 바로 다음날도 가능하고. 환자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치료사가 막 억지로 관절범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막 억지로 꺾는데, 이거 꺾는 게 그렇게 아프다던데 꺾는 거 무서워서 수술 안 하시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 수술 후 재활도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그런 것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썼던 논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밝힌 것이, 사실 그렇게 억지로 꺾는 것은 오히려 3개월 초반에는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3개월 이후에 관절범위 각도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통증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도 충분히 나중에 각도가 잘 나오고, 초반에는 펴는 게 구부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펴는 것만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억지로 꺾으면서 아프시고 이런 재활 전혀 없이 재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전후에 원래 굉장히 아플 수 있었던 것들이 다중치료기법으로 최소한으로 덜 아프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까지 많이 아픈 수술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 통증이 예민하신 분들이 붙잡고 걷는 건 다음날 다 가능하고 하긴 하시지만, 어쨌든 붙잡고 걸을 때 뼈를 다 깎고 했기 때문에 아프기는 아프세요.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수술 후 통증이 첫날보다 2주만 지나도 훨씬 덜 아프시고 한 달만 지나도 훨씬 덜 아프시지만, 보조기 없이 잘 걸으시면서 아 진짜 수술하기 잘했다, 이제 거의 별로 안 아프다는,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걸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옛날만큼 그렇게 아프신 수술이 아니고 안 아프게끔 현대의학들이 다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겁내실 필요 없이, 엑스레이도 말기고 실제로 약 물리치료 주사로 조절되지 않는 퇴행성 관절염 사기시라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생각만큼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발로병원 이정아였습니다.